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상승을 위한 어떤 이 전주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운임비 측면에서 봤을 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해운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을 이끌었다면 이제금 발틱 운임지수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틱 운임지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티 반군의 공격도 하반기에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해 사태에 대한 여파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적인 요인도 존재했었죠. 가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통행료도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분기부터 4분기 성수기 시즌철에 맞춰서 운임비 상승과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해질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적인 측면도 볼 텐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고공행지라는 환율과 운임비 그리고 원자재 동향을 통해서 앞으로 흥하해운의 중장기 방향성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흥하해운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또한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1%가량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한 12%가량의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자, 그 이후에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해줬죠. 자, 그만큼 매물대가 좀 쌓여 있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이 되었던 구간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 전일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 게 거의 개인에서 나왔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거래일보다 더 강한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일 또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금씩 상승을 위한 어떤 전조 구간을 만드는 단계가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홍해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해상 운임도 급등하고 있다. 해운주가 연일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이 양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는 기상 악화 문제로 인해서 통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운하들이 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물류난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있다. 때문에 해운주에 대한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티 반군이 또 아라비아해에서 이 화물선 공격을 하는데 신형 탄도미사일도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미 시장 자체는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뭐 사상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거나 전면전에 대한 어떤 격변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지 홍해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해운주의 관심도도 더 강하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흥해운도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을 확률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순환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나서 중동의 리스크와 북한이 한국 도발 모두 좀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치적인 일정이 타이트한 시기에서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 공포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해서 환율이 다시 한번 뭐 1,400원 구간을 돌파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해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틱 운임 지수죠. 제가 아마 2024년 6월 초반부부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발틱 운임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중국의 경기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월 초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잘 나와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6월 30일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10시 30분에 나오게 됐는데 지난 49.5 수치보다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승하니까 원자재 가격도 더욱 상승 탄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관점을 드리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크로에 대한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6월달 이 지표 자체가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철강석 가격도 더욱더 반등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좀 받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110불이 넘어서 120불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물동량 증가, 이 부분이 바로 발틱 운임지수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해운주에 대한 다시 한번 업황 강세에 더불어 흥하윤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업황에 강세가 있긴 하지만 흥하윤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관련된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가능성이 존재하는 부분은 이 블록딜 리스크가 이미 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치고 나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기준점이 바로 60일선이었습니다. 60일선 구간에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들었는데 60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21선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위에 구간은 다소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게 있진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윗구간, 이 구간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1월달 초반부에 당시에 이스라엘 이란 관련된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었죠.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홍해 사태에 연이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하면 운임비가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재차 부각시키고 유가도 100달러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던 구간이 바로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간은 1월 15일에 형성이 됐던 이 고가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동의 리스크적인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발틱 운임 지수가 하반기 얼만큼 상승하는지, 또 중국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필요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